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중에 저런 말을 굳이 왜 하지? 저 사람 참 가볍네 하는 느낌 받을 때가 있으셨나요? 반대로 대화를 할수록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죠. 지능이 높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지 않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무심코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에게 실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지능 높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 7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유독 피곤하거나 지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힘든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불쾌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말다툼한 것처럼 기운이 빠질 때가 있죠. 이럴 땐 대부분 상대가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아, 그랬구나 하고 잘 들어주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듣는 기계처럼 느껴지고 마음속에선 조용히 벽이 하나 생기기도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듣는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지 대화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살아온 이야기가 많아져서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상대가 말할 틈도 없이 혼자서만 이어진다면 그건 좋은 대화라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곧바로 아, 나도 작년에 허리 아파서 병원 다녔지. 내가 그땐 정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말이야. 하고 본인 이야기를 쏟아내면 상대는 말할 기회를 잃고 기분도 꺾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들 녀석이 요즘 회사에서 힘든가 봐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딸도 그래. 요즘 회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말이지. 하면서 이야기의 중심을 가져가면 처음 말한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별 관심 없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먼저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아이고, 병원 다니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아드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마음이 쓰이시겠어요. 이렇게 짧더라도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먼저 보입니다. 그 후에야 자신의 경험을 나누더라도 그것은 부담 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혼자만 말하는 사람은 순간은 후련할 수 있지만 듣는 이가 없으면 결국 말도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함께 대화하는 사람은 말 속에 따뜻함과 배려가 스며들고 그런 대화는 끝나고도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말은 많아질수록 잘해야 합니다. 혼잣말처럼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상대를 생각하는 말이 되어야 말에 품격이 생깁니다. 두 번째, 가르치듯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경험이 많아지고 지나온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전하고 싶은 말들도 늘어납니다. 누군가가 고민을 말하면 그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같은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가 나이 어린 사람일 경우 혹은 사회 경험이 적어 보일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모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정작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 상황을 잘 모른 채 판단하는 건가? 또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도 전달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을 주면 마음은 쉽게 다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후배가 요즘은 뭐든지 자신이 없어요. 실수도 많고요.
라고 털어놨을 때, 그럴 땐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나도 너 나이 땐 밤새면서 다 해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교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는 오히려 나는 왜 그 정도도 못하는가 자책하게 되고 대화는 멀어지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 뒤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전합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땐 참 흔들리더라고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때 내가 해봤던 방법을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또한 진심을 담은 말과 가르치려는 말은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전자는 함께 걸어가는 느낌이고 후자는 멀찌감치 서서 훈계하는 느낌입니다. 그 차이는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똑똑하고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세우기보다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게 공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란 건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도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말의 깊이도 익어가야겠죠. 말을 통해 진심을 나누고 지혜를 전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능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삶에 도움되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날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는 기쁜 일도 있고 아쉬운 순간도 있으며 누구에게나 한 번쯤 빛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한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슬며시 올라오곤 하지요. 그런데 이 과거의 이야기가 자칫 자랑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보다 젊거나 경험이 적을 경우 그 차이를 무심코 드러내며 내가 너 나이 땐 말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시작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드네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30대 땐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으면 무조건 성공시켰지. 그땐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갔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위로보다는 나는 왜 저 정도도 못할까 하는 비교의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가볍게 현재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예전엔 말이야. 이 지역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없었지. 건설 현장도 내가 맡고 거래처도 줄줄이 나한테 맡겼다니까. 이런 식의 과거만 얘기하면 처음엔 흥미로울 수 있어도 자주 반복되면 피로해지고 지루해집니다. 물론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상대의 현재와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 과시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대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과거를 꺼내더라도 지금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예를 들어 나도 예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맡았었는데 그때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방식이 많이 달라졌겠죠. 이런 식으로 과거를 이야기로 풀되 상대의 말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고 품격도 살아납니다. 과거를 자주 꺼내는 사람일수록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일상이나 관심사 또는 요즘 겪고 있는 작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더 쉽게 공감하고 마음을 엽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으로 포장하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빛내주기 위해 적당히 과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남의 말을 툭 끊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떠올라서 그저 빨리 말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말할 차례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습관은 대화에서 예의 없다는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아, 나도 그런 적 있어 하고 갑자기 말을 덧붙입니다. 또는 그거 아니고 말이야 하며 방향을 바꿔버리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새로운 일을 맡아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스트레스는 금방 풀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었다니까요. 나 같은 경우엔 하며 본인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상대는 말이 끊긴 채 기운도 꺾이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요즘 딸아이가 사춘기라 그런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야, 우리 집은 더 심했어. 중학생 때는 완전 난리였지. 이렇게 말을 가로채면 친구는 그냥 들어줄 수도 있었잖아 하고 마음속으로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언제나 듣는 자세를 먼저 갖춥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는 잠깐 내 말이 떠올라도 그 순간을 참을 주랍니다. 말이라는 건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게 되면 감정의 흐름도 함께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또한 말을 끊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정작 본인의 말은 끊기면 매우 불편해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쉽게 자르면서도 자신이 말할 땐 방해받는 걸 못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대화의 균형을 깨뜨리고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건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한 템포 늦춰서 반응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잘 반응해 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상대가 할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고 있느냐입니다. 5번째,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속 이야기를 너무 쉽게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이나 가족 문제, 금전적인 고민이나 자녀 걱정들, 심지어는 집안의 갈등까지 상대가 전혀 묻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진심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깊이에 따라 말의 무게도 달라야 하죠.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야기는 공감보다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안부를 묻자마자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고지혈증에 무릎 관절도 안 좋고 의사 말이 수술도 고려해야 한대요. 그런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 듣는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가볍게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던 자리에서 우리 딸이 이번에 사위랑 크게 싸웠다네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위는 원래 성격이 좀. 아무튼 요즘 우리 집 분위기 안 좋아요. 이처럼 너무 자세하고 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대꾸할 말도 애매해지고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말에는 적절한 깊이가 필요합니다. 진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사이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혹시 불편하거나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솔직한 이야기일수록 오히려 나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벼운 인사에 깊은 속내를 꺼내게 되면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할 때 선을 지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짧게, 간결하게, 적당히 풀어내며 상대의 반응을 살핀 뒤에 조금씩 더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건강에 좀 더 신경 쓰게 돼요. 병원에도 다녀왔는데 이제부터는 식단도 조심하려고요. 이 정도로 가볍게 언급하면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란 서로가 편안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의도였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를 꺼냈다면 그 말은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은 타이밍과 배려 위에 쌓여야 깊게 전달됩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일수록 말의 깊이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번째, 부정적인 말투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말끝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게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마음속에 있던 즐거움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런 경우 그 원인은 대개 부정적인 말버릇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반응이 회의적이고 분위기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습관처럼 따라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늘같이 더운 날엔 시원한 냉면이 최고죠. 하고 기분 좋게 말했는데 곧바로 냉면이 뭐가 최고예요? 요즘 가격도 비싸고 맛도 예전 같지 않던데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의 흐름은 단번에 꺾이고 맙니다. 상대는 그 말에 더 이상 이어갈 의욕을 잃게 되지요.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꽤 열심히 하더라고요. 말했더니 그림이요? 그거 해서 밥벌이나 되겠어요? 라는 반응이 돌아올 경우 기쁜 마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으로 변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고 똑똑한 사람은 현실적인 조언과 불필요한 비난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지적해야 할 상황이더라도 말투와 타이밍에 세심한 배려를 담습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죠. 또한 남과의 비교하는 말이나 자주 불평하는 말,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도 부정적 느낌을 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요즘 세상은 갈수록 희망이 없어.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같은 표현들은 듣는 사람의 귀를 꺾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국 대화를 피하게 만듭니다. 수준 높은 말은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드럽고 배려 깊게 표현됩니다. 냉면이 요즘 비싸긴 하죠. 그래도 더운 날엔 그 맛이 참 당기긴 해요. 이렇게 말하면 의견을 나누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자꾸 날카롭고 어두우면 그 안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불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면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전달됩니다. 결국 말이란 나를 드러내는 동시에 상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격려하는 말이나 공감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듣기만 해도 편안해지겠죠. 7번째, 말의 속도와 톤을 조절합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태도, 성품까지 함께 담겨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어떤 목소리로, 어떤 속도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느낌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말의 품격은 말투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속도와 톤은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말을 너무 빠르게 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그 앞에서 듣는 사람은 내용을 이해하기도 전에 마음이 바빠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빠른 말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지요. 예를 들어
친구가 어이, 오랜만이야 인사를 했는데 아, 내가 요즘 너무 바빴잖아. 병원도 가고 아들네도 다녀오고. 근데 그 아들이 또 말이야. 이렇게 숨 돌릴 틈 없이 말을 이어간다면 듣는 사람은 금세 피곤함을 느끼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거칠면 듣는 사람은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공간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하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경우 상대는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고 톤도 부드럽게 유지하는 사람은 듣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는 말투는 말의 내용이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고 상대는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아요. 이처럼 천천히 차분한 톤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는 그 말보다 그 말이 전하는 분위기에 먼저 끌리게 됩니다. 말을 조절하는 사람은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천천히 한다는 건 급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목소리의 톤을 낮춘다는 건 주변과 상대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지적인 사람은 말을 조심할 줄 알고 말의 형식까지 아름답게 다듬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훈훈한 느낌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 습관은 첫째, 자기 얘기만 하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호흡합니다. 둘째, 가르치듯 말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묻고 경험을 나눕니다. 셋째, 과거의 자랑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연결해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듭니다. 넷째,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로 존중을 표현합니다. 다섯째,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말을 고릅니다. 여섯째, 지나친 개인 이야기는 삼가고 상황에 맞게 대화를 조절합니다. 일곱째, 속도와 톤을 조절해 듣는 이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배려합니다. 말이라는 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요. 말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수준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반면에 누군가의 마음을 굳게 닫기도 합니다. 말하는 태도가 곧 자신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능 높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일상에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널리 공유도 해주세요. 책숲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